확산 방지를 위한 사회적 거리두기 2달여 만에 전국 사찰에서 법회가 재개됐습니다. 조계사는 신도 간 거리 간격 유지와 마스크 착용 등 안전조치에 최선을 다했습니다. 강남 봉은사도 종단 지침에 따라 대웅전 앞마당에서 초하루 법회를 봉행했습니다. 주지 원명 스님은 공업이 빚은 현 사태가 또 다른 기회가 될 수 있다며 끊임없는 수행을 당부했습니다. 음력 4월 초하루를 맞아 부산 경남 불자들도 금정총인 범어사를 찾았습니다. 정식 법회는 아니지만 정부와 종단의 철저한 방역 지침 속에 코로나19 사태 극복을 위한 기도를 올렸습니다. 달라이라마 존자가 지구의 날 50주년 기념 메시지를 통해 공생의 가치를 강조하고 단결과 협력이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불교 환경연대도 기후 위기에 대한 경각심을 일깨웠습니다. 뉴스인뉴스에서는 제21대 국회의원 선거에서 제주시 을 재선에 성공한 불자 오영훈 당선인을 만났습니다. 당선 소감과 공약 실현 방안, 불교 정책에 대한 의견을 들어봤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4월 24일 금요일 BTN 뉴스 시작합니다.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한 사회적 거리두기 2달여 만에 전국 사찰에서 법회가 재개됐습니다. 조계사는 신도 간 거리 간격 유지와 법당 출입 시 마스크 착용 등 안전조치에 최선을 다했습니다. 첫 소식 이석호 기자입니다. 정부가 고강도 사회적 거리두기를 일부 완화하면서 서울 조계사가 어제 초하루 법회를 재개했습니다. 지난 2월 20일 사회적 거리두기에 동참한 지 2달여 만입니다. 코로나19 확산에 대한 우려가 여전한 만큼 안전 조치에 최선을 다했습니다. 법당에 들어갈 때 발열 검사를 하고 반드시 마스크를 착용하도록 했습니다. 또 법당 안팎에서 신도들의 간격을 1m로 유지했습니다. 조계사 주지 지연 스님은 코로나19 극복을 기원하는 격려의 말과 함께 짧은 인사로 법문을 대신했습니다. 다 함께 치여스럽게 넘겨야 되는 그런 과제들이 아닌가 싶습니다. 마스크 꼭 잘 하시고 손 잘 씻으시고 여러분들 거리두기 잘 하시고 코로나가 종식될 때까지 각자가 여러분들 건강관리 잘 하시기를 기원을 드리겠습니다. 조계사는 불기 2564년 부처님 오신 날을 앞두고 아기 부처님을 목욕시키는 관불의식도 진행했습니다. 관불의식은 석가모니 부처님이 룸비니 동산에서 탄생했을 때 9마리의 용이 향기로운 물로 아기 부처님을 목욕시킨 것을 재현한 불교의식입니다. 뿐만 아니라 부처님을 찬탄하고 우리 마음속의 번뇌와 탐욕을 씻어내는 것을 상징합니다. 신도들은 비닐 장갑을 착용한 뒤 관불의식에 동참해 부처님이 이 땅에 오신 의미를 되새기고 코로나19가 하루빨리 극복되기를 발언했습니다. 좀 어색하고 그래요. 옛날 같은 그런 마음이 아닌데 그래도 신심은 막 더 나요. 왜냐하면 부처님을 안 뵙다가 지금 뵙잖아요. 그래도 이나마 이렇게 사회 거리두기 해서 앉아가지고 오래간만에 이렇게 기도를 했거든요. 스님 법문도 들고 그러니까 저 오늘 한결 마음이 가볍습니다. 이날 법회에서 조계사 신도회는 이웃과 함께하는 조계사 행복기금으로 8천여만 원을 후원하며 부처님의 자비를 실천했습니다. BTN 뉴스 이석호입니다. 천년고찰 강남 봉은사도 종단 지침에 따라 대웅전 앞마당에서 초하루 법회를 봉행했습니다. 주지 원명 스님은 인류의 공업이 빚은 현 사태가 또 다른 기회가 될 수 있다며 지혜로운 삶과 끊임없는 수행을 당부했습니다. 이동근 기자입니다. 강남 봉은사 경내가 자비의 법음과 평화 발언의 기운으로 넘실거립니다. 공동체를 향한 사부대중의 기도는 따스한 햇살과 함께 빛을 발했고 마스크 밖으로 새어나오는 부처님 가르침은 코로나19 극복은 물론 한국 불교만이 행할 수 있는 또 다른 저력을 일러주는 듯합니다. 도심 속 문화수행처 천년고찰 강남 봉은사가 어제 대웅전 앞마당에서 국민 건강의 염원을 담은 초하루 법회를 봉행했습니다. 법회는 사회적 거리두기와 종단 지침을 준수한 가운데 신도들의 발열 체크와 마스크 착용 여부, 참석자 명단 작성 등이 철저히 이행됐고 의자 간격을 유지하며 법왕루가 아닌 야외에서 진행됐습니다. 온라인 법회 등으로 그동안 사찰을 방문하지 못했던 불자들은
어느 때보다 정성 어린 기도를 올리며 바이러스 종식과 가족들의 평안을 마음 깊이 되새겼습니다. 코로나19 때문에 사찰에 절에 기도를 많이 못 와서로 오늘 이렇게 초하루에 이렇게 왔습니다. 자식들, 가족들 다 지금 집에 있습니다. 그래서 하루속히 좀 사회생활, 모든 직장생활 잘 할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랜만에 신도들을 마주한 주지 원명 스님은 반가움과 감사를 표하며 코로나19 위기는 인류의 공업이자 생각의 전환을 이룰 수 있는 기회라고 말했습니다. 현대사회의 무분별한 발전 속에 뜻하지 않은 전염병이 찾아왔지만 코로나19 역설 중 하나로 미세먼지 감소 등 오히려 환경이 좋아졌다며 그간의 역사와 삶을 반추할 수 있는 시간이 됐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불교의 연기적 관점에서 비추어 볼 때 모두가 함께 만든 공업의 화두를 돌아볼 필요가 있다며 지혜로운 삶을 강조했습니다. 모든 사람이 함께 만든 것은 뭐라고? 공업이라고, 공업. 우리 인류가 그동안에 우리의 발전을 위해서, 인류의 발전을 위해서 앞으로만 전진만 했어요. 그런데 한 번쯤 멈춰서 생각해 볼 기회를 갖는 것이 지금이 아닌가. 무엇보다 주지 원명 스님은 끊임없는 기도와 수행을 통해 바이러스를 타파하자고 말했습니다. 부처님 가르침인 독화살의 비유를 예로 들며 우주 삼라만상의 개념보다 공의 이해와 현실 직시가 우선돼야 하는 만큼 지속적인 공덕과 정진이 필요하다고 밝혔습니다. 어려운 환경을 극복해 나갈 수 있고 또 이런 때일수록 더 우리가 수행으로서 기도로서 더 극복해 나가야 되지 않겠나 생각이 듭니다. 사회적 거리두기 실천과 함께 코로나19의 고통 분배와 위기 극복의 참모습을 보여준 강남 봉은사. 부처님 가르침이 장식된 도심 속 사찰의 전기는 사부대중의 협심으로 현 사태를 이겨내자는 소중한 자양분이 됐습니다. BTN 뉴스 이동근입니다. 음력 4월 초하루를 맞아 부산 경남 불자들도 금정총림 범어사를 찾았습니다. 정식 법회는 아니지만 철저한 방역 속에 코로나19 사태 극복을 위한 기도를 올렸습니다. 부산지사 김민정 기자입니다. 지난 2월 23일을 마지막으로 대중법회를 중단한 금정총림 범어사. 최근 정부가 사회적 거리두기 연장 및 종교시설 제한 완화 조치를 시행하고 부처님이 태어난 음력 4월을 맞아 조용하던 범어사에 부산 경남 지역 불자들의 발길이 이어졌습니다. 범어사는 조계종 총무원에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한 청정사찰 실천 지침을 철저히 준수하며 불자들을 맞이했습니다. 4월 초하루를 맞이해서 많은 불자님들이 범어사에 기도하러 오셨습니다. 저희들은 종단 지침을 철저하게 준수하면서 방역과 소독을 했습니다. 참배하시는 불자님들께서도 개인 위생 철저하게 준수하셔서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마스크를 착용한 불자들은 손 소독과 발열 체크에 이어 인적사항을 확인하고 대웅전 마당에 개인 간격을 유지하며 앉습니다. 초하루 정기법회는 아니지만 불자들은 간절한 마음으로 코로나19 사태가 조속히 극복되길 합장 기도했습니다. 범어사 주지 경선 스님도 축원과 인사말을 통해 방문 불자들을 격려했습니다. 여러분들 그동안에 코로나를 통해서 많은 어려움을 겪고 심적으로도 많은 어려움이 있고 또 경제적으로도 매우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 자리를 통해서 부처님께 기도하는 마음으로 자기 마음을 추스리는 그런 자리가 되었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범어사는 다음 달인 5월 정부와 종단의 지침과 여러 상황들을 고려해 정기법회 재개 여부를 결정할 예정입니다. BTN 뉴스 김민정입니다. 광주를 비롯한 호남 지역도 초하루 법회 등 본격적인 종교 행사가 이어졌습니다. 꼼꼼한 개인 방역 대책을 갖추고 차분한 분위기 속에서 법회가 진행됐는데요. 광주 원효사 초하루 법회 현장에 김민수 기자가 다녀왔습니다. 광주 무등산 중턱에 자리 잡은 전통 사찰 원효사입니다. 입구에선 도반들이 오랜만에 보는 반가움에 서로 주먹 인사를 나눕니다. 광주와 호남 지역 사찰들도 정부의 사회적 거리두기 완화 정책에 따라 2달여 만에 초하루 법회를 재개했습니다.
하지만 안심은 금물. 손세정과 마스크 착용은 이제 기본이 됐습니다. 또 지킬 거는 지키면서 오면서 맨 처음에 들어오면서 체온 체크도 하고 또 답답하지만 마스크도 쓰고 그렇게 나가야죠. 오랜만에 보는 부처님께 정성스럽게 예불 드리고 소원도 발언합니다. 법회가 재개된 지 첫날이라 아직 많은 수의 불자들이 참석하진 않았지만 반가운 마음에 주지 해청 스님 얼굴에는 미소가 번집니다. 스님은 법문을 통해 코로나19에 대한 두려운 마음이 생기지 않도록 불자들이 깨우치길 당부합니다. 내 몸과 마음이 내 것이 아니기 때문에 내 몸과 마음도 잘 관리를 해야 되고 남의 몸과 마음도 잘 관리를 해줘야 된다. 그러니까 남의 마음도 내 마음도 다 불성이 있다. 법회를 마치고 평소 같으면 함께 공양할 시간이지만 간단한 찻자리로 대신합니다. 종단 지침 때문에 공양은 못하지만 보고 싶었던 스님과 도반들 얼굴을 보니 차 한 잔도 배가 부릅니다. 집에서는 열심히 했지만 오늘 초하루를 하다 보니까 너무 행복했습니다. 그리고 더군다나 또 저기 스님이 법문까지 해주시니까 감개무량하고요. 한 번도 겪지 않은 일이라 아직 낯설고 어색하지만 부처님 말씀을 믿고 따르면 모든 것이 좋아질 것이라는 마음은 모두 한결같았습니다. BTN 뉴스 김민수입니다. 지난 22일은 지구의 날 50주년이었는데요. 달라이라마 존자가 메시지를 통해 공생의 가치를 강조하고 건강과 위생을 위해 단결과 협력이 필요하다고 역설했습니다. 불교 환경연대도 기후위기에 대한 경각심을 일깨우고 비상사태 선언에 시민들의 동참을 요청했습니다. 최준호 기자입니다. 지구의 날은 1969년 미국 캘리포니아주에서 발생한 해상 원유 유출 사건을 계기로 환경 문제에 대한 범국민적 관심을 불러일으키기 위해 1970년 미국에서 재창한 이후 매년 4월 22일 기념하고 있습니다. 유엔에서 지정한 6월 5일 환경의 날과 다르게 민간 차원에서 지정한 날이라는 점이 특징입니다. 달라이라마 존자가 지난 22일 50주년 지구의 날에 세계 대중들에게 보내는 메시지를 통해 공생의 가치를 강조하고 모두의 건강과 위생을 위해 전지구적 연대가 이루어져야 한다고 촉구했습니다. 달라이라마 존자는 우리 모두는 지위고하와 국가에 상관없이 지구라는 집에 살고 있는 가족과 같다며 모두가 평등하다는 것을 인지한다면 서로에게 자비심과 친근감을 느끼고 도울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인류는 어머니 지구에 의지해 살 수밖에 없기 때문에 다 같이 협력해 전지구적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는 겁니다. 또한 달라이라마 존자는 질병의 확산을 막고 공공보건을 확립하기 위해 전 세계 환자들과 의료인들에게 깨끗한 물과 위생시설이 필요하다고 말했습니다. 전염병의 대유행이라는 전 지구적 위기 속에서 달라이라마 존자는 온 인류가 하나로 결속하고 협력해 더 행복하고 건강한 세계를 만들어야 한다고 결론지었습니다. 불교계 대표 환경단체 불교환경연대도 지난 22일 50번째 지구의 날을 맞아 기후위기를 대비한 움직임이 필요하다는 메시지를 보냈습니다. 연대는 코로나19로 인한 사회적 거리두기로 지구가 잠시 휴식을 취해 대기가 다소 깨끗해졌지만 지구온난화와 기후위기에 대해서는 아직 긴급함을 느끼지 못하고 있다고 성토했습니다. 이에 기후위기에 대비하기 위한 기후 비상사태를 선언하고 대응책을 마련해 인류에 의한 생물 대멸종을 막아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지구 위기 문제는 지금 어제 오늘의 문제가 아니라 최근에 굉장히 좀 심각한 전 지구적인 이슈가 되고 있어요. 특히 2020년부터 2030년까지 지구 평균 기온이 1.5도 이하가 넘어서게 된다면 지구의 그 기후 위기가 더 이상 회복할 수 없는 지경에 이를 것이다라고 전반적으로 다들 걱정하고 있습니다. 이거와 관련돼 가지고 전 세계에 있는 나라의 정책이라든가 경제 시스템 이런 것들을 갖다가 중심적으로 해결하기 위해서 노력하지 않으면 안 된다. 연대는 지구의 날을 기념하기 위해 22일 저녁 8시부터 10분간 소등 행사를 진행했고 기후위기로 고통받는 모든 존재들을 생각하며 각자가 할 수 있는 구체적인 방법을 찾고 실천할 것을 제안했습니다. BTN 뉴스 최준호입니다. 조계종 제9교구본사 80총림 동화사 주지에 사요 스님이 임명됐습니다. 조계종 총무원장 원행 스님은 어제 동화사 신임 주지 사요 스님에게 임명장을 전달했습니다. 원행 스님은 대구 경북을 관할하는 큰 불도의 교구 동화사 주지 소임을 맡게 됐다며 대중과 화합해 본사를 잘 이끌고 총무원과 교구본사 주지협의회 활동에 힘을 모아달라고 당부했습니다. 사요 스님은 총무원장 스님의 뜻을 잘 받들고 화합해 봉사하는 자세로 소임에 임하겠다고 화답했습니다.
사효스님은 의원스님을 은사로 1967년 3위계를 수지하고 은적사, 중림사, 운흥사 주지 등을 역임했습니다. 제21대 국회의원 선거에서 더불어민주당이 압승했는데요. 제주에서는 오영훈 의원이 재선에 성공했습니다. 국회 정각회 간사장을 역임한 오영훈 의원님을 스튜디오에 모셨습니다. 의원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이번 국회의원 선거에서 제주시 의뢰에 출마를 하셔서 55.3%의 득표로 당선이 되셨는데요. 네네. 당선 축하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먼저 당선 소감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우선 4년 전에 저희 시민들로부터 좋은 평가를 받아서 의정활동을 할 수 있었는데 이번에도 많은 성원을 보내주셨고 특히 55.4%에 이르는 과분한 사랑을 주셨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과분한 사랑 제가 잘 기억하고 대한민국 국민을 위해서 그리고 또 저희 도민을 위해서 더 열심히 뛰겠다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이번 국회의원 선거에서 더불어민주당이 압승을 했습니다. 달라이 라마 존자께서도 문재인 대통령께 이제 축하한다고 전했는데요. 압승의 비결 어디에 있다고 보시는지요? 네, 달라이 라마 존자를 비롯한 세계 각국의 지도자들도 문재인 대통령이 코로나19 위기 극복을 하고 있는 모습에 다 찬사를 보냈다시피 저는 그게 가장 큰 승리의 요인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또 하나는 또 저희도 같은 경우에는 이제 문재인 대통령께서 72주년 4.3 추념식에 직접 오셨다 가셨습니다. 현역 대통령으로서는 재임 기간에 2번 연속해서 오게 된 기록을 또 세우셨는데 4.3 문제의 완전한 해결을 또 강력하게 또 말씀을 해주셨기 때문에 4.3 유족이나 또 도민들로부터도 큰 박수를 받았고요. 또 하나는 미래통합당 후보들에 비해서 저희도 내에 있는 저를 비롯한 또 더불어민주당 후보들이 정책 선거를 지향했다는 점이 좀 평가를 받았지 않나 싶습니다. 정책 선거를 평가받았다 이렇게 말씀해 주셨는데 이번 선거에서 정책 선거 든든 공약 이것을 발표하셨습니다. 이 가운데 가장 시급하게 해결해야 할 것들 뭐가 있다고 생각하시나요? 크게 두 가지를 말씀을 드리면 첫 번째는 저는 출신학교 차별금지법을 제정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제주가 아무래도 섬이라는 또 지정학적 위치가 있기 때문에 섬에서 태어났다는 이유로 내지는 이제 또 지방대학을 나왔다는 이유로 대한민국 사회에서 차별받아서는 안 된다라는 생각을 좀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출신학교 차별금지법 제정을 통해서 대한민국 사회에서 어느 누구도 차별받아서 안 된다는 메시지를 전달할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또 하나는 제주 같은 경우는 섬이기 때문에 많은 또 어려움을 좀 갖고 있습니다. 특히 소비자 물가 수준이 서울의 수도권에 비해서 또 매우 높은 게 특징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물류의 문제가 아직 해결되어 있지 못하기 때문인데 지금 제주 신항을 또 새롭게 개발하는 계획을 좀 마련하고 있는데 제주항이나 제주외항, 제주 신항의 어떤 항만 재배치 기능을 통해서 화물 선순석 확보가 좀 가장 중요합니다만은 그러한 재배치를 통해서 물류의 기능을 향상시키지 않으면 안 된다. 그래서 물류의 표준화, 물류의 혁신을 도모해서 물가 수준을 낮출 필요가 있다. 이런 점을 집중적으로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네, 이렇게 정책 선거 든든 공약 발표하시면서 재선에 성공하셨는데요. 초선에 비해서 재선이 어려웠던 것 혹시 그런 지점도 있었습니까? 물론 그런 얘기를 좀 많이 들었습니다. 재선이 좀 쉽지 않다는 얘기를 많이 들었고 이게 4년 동안 의정활동에 대한 평가에 대한 부담이 있을까라는 이런 지적들이 많이 있었고요. 그렇지만 저는 이번 선거를 통해서 확인됐다시피 4년 전에 비해서 어떤 득표율의 격차는 더욱더 커졌고 지지도도 더 높아졌기 때문에 저에게는 좀 다행스러운 결과라는 좀 생각이 들고 다만 4년의 활동에 대해서 의정 활동에 대해서 도민이나 우리 유권자 여러분들께서 좀 호의적으로 평가해 주신 측면이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지난 4.15 국회의원 선거를 앞두고 조계종에서 불교 정책을 제안을 했습니다. 국립공원 내 문화재 구역 입장료 문제를 비롯해서 전통 사찰과 불교 문화 발전을 저해하는 그런 정책에 대해서 좀 개선을 해달라 이러면서 개정안을 발표했는데 혹시 가장 시급한 문제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도 이제 그 내용을 이제 살펴봤습니다만은 이제
조계종 차원에서 종단 차원에서 걱정하고 있는 문제 제기에도 다 일리가 있습니다만 또 국민적 공감대를 형성하지 못하게 되면 또 무리하게 추진할 수도 없는 부분도 있다라고 봅니다. 특히 국립공원 내 문화재 관람료와 관련해서는 아직도 이제 국민적 공감대를 형성하는데 조금 더 많은 논의가 필요하다는 좀 생각이 좀 들고요. 우선 불합리한 저는 규제를 개선하는 문제를 더 적극적으로 좀 먼저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전통사찰이 개발제한구역으로 이제 묶여있긴 하지만 전통사찰이 뭐 500년 전, 1000년 전에 이미 만들어진 건데 사후에 이제 우리가 규제를 통해서 어떤 행위도 제약하고 있다는 부분은 저는 조금 더 합리적으로 좀 접근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고요. 특히 전통사찰의 전기료 사용 같은 경우에 이제 일반 전기를 또 쓰고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전통사찰인 만큼 다르게 좀 적용할 수 있는 방법도 찾아봐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해 보고 있습니다. 네, 의원님께서는 국회 정각회 간사장을 역임하셨는데 지난 20대에 비해서 21대 국회의원 수에서 불자 의원 수가 급격히 줄었다. 이런 평가도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어쨌든 뭐 이제 그 공천 과정에서 이제 불자 의원들이 많이 공천을 받지 못한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특히 이제 미래통합당 같은 경우에 이제 그런 현상이 많이 나타났다고 이제 얘기를 많이 하고 있는데요. 그렇지만 의원 숫자가 중요한 것은 아니고 자기가 본인이 불자인지 아닌지를 명확하게 해주는 그런 의지 표명이 저는 중요하다고 보고요. 그런 의지를 정확히 가지고 지금 불자로서 또 자신의 도리를 다하는 이런 의원들이 또 자기 역할을 해준다면 불자 뭐 포교에도 뭐 큰 어려움은 없다라고 저는 생각되어지고 저를 비롯해서 또 많은 불자 의원들이 정각회 활동에 더욱더 많이 참여해 주시고 더 활발한 실행 활동을 해주신다면 불자 여러분 국민들로부터도 지원을 많이 받지 않겠나 생각합니다. 네. 의원님은 또 제주 문강사 신도회장을 역임하셨는데 불교와의 인연은 어떻게 처음 시작됐는지요? 그 뭐 저도 잘 모를 정도로 어릴 때부터 자연스럽게 맺어진 인연이었다라고 생각하고요. 뭐 부모님 손잡고 따라갔던 어린 시절부터 또 저희 가족 중에도 이제 불교에 밀접하게 관련이 있는 분들도 계시고 또 저도 정치를 또 하면서도 이제 신도의 활동을 이제 계속 열심히 해왔었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이렇게 인연을 맺게 되었고 그냥 너무 좋은 것 같아요. 저는 정치 활동을 하면서도 불자라는 이유 때문에 전국에 있는 아주 유명한 또 좋은 사찰들을 또 다닐 수 있게 되고 또 대덕 스님들도 만나 뵐 수 있게 되는 것 그런 또 여유를 또 가질 수 있는 것 다 좋은 것 같습니다. 불교와의 인연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셨는데 혹시 가슴속에 간직하고 있는 부처님의 말씀이나 스님의 말씀 있다면요? 부처님의 말씀 중에서는 저는 중도 사상에 대해서 많이 좀 생각을 늘 간직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저는 양극단이 지배되는 사회는 우리가 가장 피해야 될 사회라고 생각을 합니다. 또 그리고 어떤 우리가 극단이라고 하면 즐거움과 뭐 괴로움 또 있는 것과 없는 것, 뭐 생과 멸, 뭐 이런 이제 극단을 좀 최대한 지양하고 모순을 이제 해결해 나가려는 그런 자세가 필요한 것 같다고 생각되죠. 국민 통합을 위해서도 저는 그런 중도의 사상이 더욱더 정치인들에게 필요한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을 좀 갖고 있고요. 앞으로 이러한 정신을 가지고 정치 활동에 더 전념해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정치인들에게 중도 사상이 좀 필요하지 않을까 이런 말씀을 해주셨는데 혹시 저희 시청자들께 혹시 한 말씀 해주시고 싶으신 부분이 있다면요? 네, 어쨌든 지금 코로나19 때문에 사회적 거리두기라든가 또 많은 분들이 이제 어려움을 또 겪고 있습니다. 이제 그렇지만 우리가 세계에서 가장 안정적으로 위기를 극복해 나가는 나라로 인정받고 있고 또 대한민국 정부도 그에 맞는 역할을 해나가고 있다고 봅니다. 대한민국 국민들이 이 위기를 극복하고 새로운 또 기회를 맞이할 수 있기를 함께 기도하겠다는 말씀드립니다. 네, 코로나19 사태에서 진행된 국회의원 선거 전 세계가 집중을 했는데요. 화쟁을 바탕으로 화합과 상생의 정치가 되길 기대해 보겠습니다. 오늘 시간 가져주셔서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금요일 7시 BTN 뉴스를 마칩니다. 함께 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